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쏘아올린 김포시 서울 편입을 두고 국가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역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민의힘이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이 돈벌이를 한다며 비난하고 보수단체가 고발하는 일이 있었는데 경찰이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각하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전남 진도와 신안 섬 지역의 만조와 간조 사이에 드러나는 곳에서 돌미역을 채취하는 어업 방식이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전남대학교가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 중 지역 인재 비율을 8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줄곧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해왔죠. 하지만 국민의힘이 쏘아올린 이른바 더 큰 서울 정책은 대통령의 지역 균형 발전 의지를 의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지역 균형 발전을 일관되게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국정 목표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으로 삼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킨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최근 들어 더 자주, 더 강도 높게 이전 정부에는 없었던 과감한 지방시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역이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그 합이 바로 국가의 발전과 경쟁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밀어붙이고 있는 김포시 서울 편입안은 이런 대통령의 정책 의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메가시티는 고사하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권역별로 추진하던 것이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그랬고 민선 7기, 광주시와 전라남도도 원래 한 뿌리였던 만큼 행정통합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하나가 된다는 통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상생 차원에서 접근하면 여러 현안들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 고사에 대처하기 위해 자구책으로 제시됐던 개념이 오히려 서울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활용되는 현실은 비수도권에 사는 이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적인 국가 정책이 결정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방에 있는 주민들은 바라봐야 되는 그 신호탄이 이번에 터진 것이 아닌가. 굉장히 이제 긴장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포시 서울 편입안이 제안된 지 며칠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당론을 정하지 못하며 우물쭈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수도권 집중 발전이라는 이율배반적인 가치가 충돌하는 가운데 국가의 균형 발전이라는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가치가 훼손되지는 않을지 지역민들은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오늘은 아주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서셔야겠습니다.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졌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10도 안팎에서 시작하면서 어제보다 6, 7도가량 낮은 기온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도 14도 안팎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고 어제 아침 기온보다도 더 낮은 수준의 내내에 머물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연일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렇게 특보가 내려진 지역을 중심으로 시속 90km가 넘는 태풍급 강풍이 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지금은 구름 조금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후 들어서는 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올해 봄 양금덕 할머니와 같은 이들을 돕는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에 대해 국민의힘이 비난하고 보수단체가 고발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배상금 기부 약정을 두고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시민운동을 가장한 비즈니스가 의심된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경찰이 지난 9월 범죄 혐의점이 없다며 수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시민 모임의 손을 들어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 이 자리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뜻밖의 발언을 내놓습니다. 양금덕 할머니를 돕는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이라는 단체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명분은 피해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운동을 가장한 비즈니스이고 근거는 강제동원 시민 모임 측이 지난 2012년 피해자 5명과 맺은 약정서였습니다.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등 전범 기업과의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받게 되는 배상금 가운데 20%를 시민 모임에 주기로 한 약속이 시민단체의 순수성을 훼손했다는 겁니다.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이 연일 시민 모임을 공격했고 급기야 보수단체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단체가 금품 등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중재, 화해 등 법률 사무를 취급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4개월 동안의 수사 끝에 시민 모임에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뜻의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시민 모임이 피해자들에게 변호사를 알선하지 않았고 배상금 기부 역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직접 제안한 사실을 확인해 이번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 종결권을 갖고 있는 경찰이 검찰에 넘겨서 수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이고요. 불송치 결정 중에서도 혐의 없음 결정이나 죄가 안 됨이나 또 공소권 없음 결정이 아니라 너무 사유가 너무 그 주장 자체로 명백하게 죄가 되기 어렵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한 것입니다. 더구나 배상금의 20%를 시민 모임에 주기로 한 약정은 시민단체 관계자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공익사업에 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후원해오시고 힘을 보태오신 그분들의 선한 마음까지 매도당한 그런 것 때문에 정말 그때는 견디기 힘들 만큼 모멸감 같은 것들을 좀 느꼈습니다. 국민의힘과 보수단체가 가세에 비난했던 것이 경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무리수를 둬가며 시민 모임을 비난했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궁금증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최은지 광주시 의원이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서울사무소 격인 대외협력본부 보좌관이 지난 3일 사직서를 냈다며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할 시기에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보좌관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것을 끝으로 자신의 임무는 끝났다고 판단해 사직했다며 총선용이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고 아직 공무원 신분이라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3,500억 원대 투자 유치를 구실로 민선 6기 광주시정을 농단했던 40대 여성 사업가가 구속된 데 이어 그의 친인척 3명도 같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49살 정모 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3명 모두 사기 범행을 주도한 정 씨의 친인척으로 해외 입시 알선 등 정 씨의 범행을 돕거나 묵인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전문직 등을 상대로 43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주 구속됐습니다. 만조 때는 바다에 잠기지만 간조 때는 육지로 드러나는 육지와 바다의 사이를 조간대라고 부릅니다. 전남 진도와 신안 섬 지역에서는 옛부터 돌미역을 이곳에서 채취해 왔는데요. 이런 어업 방식이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김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닷물에 잠겨있던 조간대가 모습을 드러내는 시간. 바위마다 길다랗게 자라난 돌미역을 채취하는 어민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만조 때 해안선과 간조 때 해안선 사이인 조간대에서 자라나는 돌미역은 오랫동안 전남 진도군과 신안군 섬지역 어민들의 주요 소득원이었습니다. 미역농사라 그래요, 미역농사. 그거 팔아가서 육지로 보내고 쌀로 또 우물 교환도 하고 그래서 애들 가르치고. 미역이 잘 자라도록 잡초도 제거하고 어린 미역이 녹지 않도록 물도 주는 등 그야말로 농사처럼 이뤄지는 돌미역 채취업. 해양수산부는 진도와 신안 지역의 돌미역 채취업을 국가 중요 어업유산 제13호로 지정했습니다. 어민들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이어져 내려온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는 겁니다. 수산물이 주민들의 생계 유지에 도움이 되는지
고유한 경험과 지식, 기술 체계를 보유하고 있는지 등 8개 항목을 평가하는데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미역을 밭에서 경작하는 작물로 보고 그 미역 밭에 개딱귀와 물주기를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통 어업 방식이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고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진도와 신안 조간대 돌미역 채취어업은 앞으로 3년 동안 7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지속 가능한 어업으로서 보전 관리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대한민국 분재 대전이 열리고 있는 신안군 분재공원에 20억 원 상당의 희귀 분재가 공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분재들도 대거 전시되고 있어 분재 애호가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을 산다는 주목나무. 어느 한 곳 치우침 없는 균형미를 갖췄지만 잎에 감춰진 나무 줄기는 변화무쌍 용트림을 하고 있습니다. 하얀색의 죽은 나무 둥거린 사리와 붉은색의 살아있는 줄기가 어우러져 한 폭의 동양화로 탄생했습니다. 신안군 분재공원에 전시 중인 수령 1500년으로 추정되는 주목나무 분재입니다. 분재로 담아서 키워진 지 45년째인데 추정 가격만 20억 원에 달하는 귀하디 귀한 분재입니다. 우리가 조금 분재를 일반인들이 아직 대중화가 안 되어서 그렇지만은 이런 정도 분재면 아마 국보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분재 대전이 열리고 있는 신안군 분재공원에는 국보급 분재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출품된 다양한 분재 200여 점도 전시되고 있습니다. 곰솔나무 하나하나를 심어서 하나의 곰솔로 재탄생시킨 작품은 물론 흐트러진 균형미를 뽐내는 모과나무 등 우수한 분재들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감상하면서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자연을 분에 담아놓고 이렇게 예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신안군 앞해우 분재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분재 대전은 오는 12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광주의료원 설립 사업 타당성 재조사가 무산된 데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재도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어제 성명을 내고 정부가 경제성만을 내세워 광주의료원 설립을 좌초시키는 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몇 푼의 돈과 바꾸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협회는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광주의료원 설립을 바라는 시민의 염원과 분노를 무겁게 받아들여 예산 심의를 계기로 광주의료원 설립을 관철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남대학교가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 중 지역 인재 비율을 8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남대학교는 95명을 선발하는 내년도 의대 수시 전형에서 81명을 광주 전남북 출신 고교생으로 선발합니다. 정시 모집 인원까지 포함한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은 75%대로 2025년에는 80%까지 높일 예정입니다. 전남대 의대의 신입생 모집 정원은 125명으로 수시와 정시 모집 비율은 각각 75%와 25%입니다. 강원도 강릉시의회와 의회 사무국 직원 30여 명이 최근 관광지 활성화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며 2박 3일간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사전 심의와 사후 보고서를 철저히 기록으로 남기는 해외 연수와는 달리 국내 연수나 출장은 기록이나 보고서를 남기지 않고 있어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강원 영동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릉시의회 의원 15명과 강릉시의회 사무국 공무원 19명 등 모두 34명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사흘간의 일정으로 경남 거제와 경북 경주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일정에는 관광지 활성화 우수 사례 벤치마킹이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들의 2박 3일간의 일정표입니다. 첫날 거제 섬꽃축제 방문, 둘째 날 오후 첨성대, 불국사와 석굴암 방문, 저녁에 동궁과 월지 야간 경관 관람이라고 돼 있습니다.
축제와 주요 관광지 여행이 주 목적이었던 건데 거제시 의회 측에서 이번 축제에 와달라고 초청한 데 응한 거라고 강릉시 의회는 설명했습니다. 섬꽃 이제 축제를 한다. 그러니까 그때 좀 와서 좀 둘러보면 혹시나 또 우리 강 쪽하고도 뭐 도움이 되는 게 있지 않겠냐. 그러니 좀 한번 방문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가게 된 거고. 이번 일정에 쓰인 예산은 모두 854만여 원으로 의원 391만여 원, 직원 463만여 원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단순 여행으로 보이는 일정이 적절했는지를 논의했는지, 다녀와선 뭘 보고 왔는지 보고서 같은 기록물을 전혀 남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릉시 의회 홈페이지엔 해외 연수는 연수 계획과 다녀온 뒤 보고서를 기록으로 남기는 반면 국내 연수는 아무런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새로 구성된 이후 강릉시 의회는 지금까지 국내 연수를 8차례 다녀오며 1억여 원의 예산을 썼지만 홈페이지 등에는 아무런 관련 자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갈 때마다 사전 심의를 거치고 보고서도 공개하는 해외 연수와 달리 국내 연수는 횟수와 상관없이 연간 예산 한도 내에서 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번 거제와 경주 일정 역시 올해 미처 쓰지 못한 의원과 사무국 직원들의 국내 연수 예산을 몰아서 사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생깁니다. 강릉시 의회는 앞으로 국내 연수도 해외 연수처럼 심의 과정과 세부 일정, 예산 내역, 보고서 등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해갖고 할 필요가 있죠. 다 지금은 이제 모든 걸 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뭐 할 수 있으니까 뭐 그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앞으로 해외 연수처럼 국내 연수도 보다 철저히 검증하고 배워온 내용을 남겨 많은 이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그런가 하면 충청북도에서는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도의원들이 준비가 너무 부족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MBC 충북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 국감에 이어 대안학교 단재고 개교 연기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은 수장이 바뀌면 교육 정책도 뒤집히는 것이냐고 질타했고 5년 동안 준비해올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교육감님이 바뀌면서 이 정책이 잘못된 것 같다 하니까 그때에서 다시 재설정한 거 아닙니까? 충청북도 교육청은 설립 취지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일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5년 동안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고 그 전에 준비했던 거는 의원님도 잘 아실 텐데요. 이미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사안이었지만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습니다. 다른 사안도 마찬가지. 지난 4월 학생들에게 정치 구호가 담긴 손팻말을 들게 해 정치 편향 논란에 휩싸인 대안학교 문제도 국정감사에 이어 또다시 거론됐지만 질의도 답변도 형식적이었습니다. 지금 감사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수사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육 이슈는 나오지 않았고 민감한 현안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맥빠진 감사도 문제지만 도의회 본연의 기능인 감시와 견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단재교육 연수원 강사 배제 의혹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국회의원을 공격하면서 노골적으로 도교육청을 감싸기도 했습니다. 오 의원님께서 충북의 교육을 많이 걱정하신 나머지 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다 밝혀진 사안들이고. 부실한 준비에 형식적인 답변까지 지난 1년 동안 충북 교육을 점검한다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가 무색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어제 광주에서 제30회 김치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죠. 강원도 평창에서는 김장축제가 개막했습니다. 남도의 김치와 다른 고랭지 김장축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원주문화방송 윤하은 기자입니다. 알맞게 절여져 숨이 죽은 배추가 새빨간 양념 옷을 입습니다. 머리 부분까지 꼼꼼히 속을 채워 넣는 게 중요합니다. 위생모자와 앞치마, 마스크까지 꼼꼼히 쓴 남녀노소 사람들이
저마다 테이블에 서서 김치를 담그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배추도 아주 맛있고 또 작년에 먹어보니까 양념도 참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또 왔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맛보기는 필수. 배춧잎을 돌돌 말아 서로 한 입씩 먹여주면 절로 웃음이 납니다. 김장하고 나면 하루 이틀은 젓갈 냄새가 나가에 빠져야 되니까 한창 문 열어놓고. 근데 이렇게 하고 가서 하루 발효시키고 냉장고에 넣으면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제6회 평창 고랭지 김장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지역 농가에서 공수한 절임 배추와 알타리무 130톤과 진부면 여성단체 회원들의 손맛이 담긴 양념이 준비됐습니다. 구매자는 현장에서 절임 배추와 양념으로 직접 김치를 버무려 가져가거나 택배를 이용해 전국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어때요? 만들어 보니까? 재밌어요. 냄새 좋아요. 유치원에서 김치 먹어요. 가격은 배추와 양념 10kg에 6만 원 수준. 올해 배추와 양념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예년과 비슷한 가격에 제공되면서 사전 예약만 2,000팀이 넘었고 주말에는 현장 접수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몸만 오면 됩니다. 카드 한 장과 몸만 갖고 오시면 모든 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생용품 모자부터 앞치마, 장갑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김장하기에는 너무 편한 시설로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평창사랑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고향사랑 기부제를 이용하면 김장축제를 보다 저렴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지역 농산물로 비교적 간편하게 김장을 담글 수 있는 평창 고랭지 김장축제는 12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광주 김치타운을 벗어나 상무 시민공원을 주무대로 열린 광주 김치축제에 나흘간 1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 전남 15개 김치업체는 축제 기간 동안 4억 2천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광주시는 대한민국 김치 명인과 김치 반찬 장인 선발 같은 경연 행사는 물론 치킨과 소금빵, 샌드위치 등 다양한 김치 요리를 판매,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관람객들의 흥미를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광주시와 금융기관이 대유이니아그룹 계열사의 기업회생 절차 신청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협력업체에 대해 본격적인 금융 지원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광주신용보증재단 등과 함께 대유이니아 협력업체 특례보증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5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증 한도는 업체당 최대 1억 원이고 오는 9일부터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시는 또 5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3차 추경의 긴급 편성에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아주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서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아침 기온 1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6, 7도가량 낮은 기온에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도 14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4도 이상 낮겠고 어제 아침 기온보다도 낮은 수준에 내내 머물겠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매우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연일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속 90km가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 수 있어서요. 시설물 관리를 더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지금은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 들어서는 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11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 12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14도에 그치겠습니다. 종일 쌀쌀한 날씨 예상됩니다. 광양도 9도 안팎으로 시작하는데요. 한낮 기온 17도 예상됩니다.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파도는 최고 4m에서 5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낮 기온이 다시 반짝 오르겠지만 금요일부터 기온은 다시 낮아지겠고요. 이후로는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